알려드리기 앞서 제가 음, 그 10월에 갑자기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어떻게 뉴스킨화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굿뉴스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고, 그래서 녹즙에 굉장히 비중을 크게 두고 영양제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뭐 PM이라든지 뭐 허벌이라든지 아메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누가 권하면 사주시긴 했지만 예, 드시지는 않았대요. 근데 유일하게 파마넥스는 조금 비쌌기 때문에 먹었다. 근데 어떻게 그 PM 주스인가는 한 5만 원대였나 봐요. 어떻게 이 5만 원짜리를 건강하게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사주기는 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파마넥스는 그닥 이제 그런 그 이 선입견에서 좀 비싸니까 좋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드셨다고 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드시게 된 거는 이제 10월 이후부터 됐겠죠. 그랬을 때 그 TR90과 그다음에 이제 R2, 메타, 마인드 360, 그다음에 5넷 이렇게 이제 라이프팩까지 이제 드시는데 녹즙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3주 코스에 450만 원이나 드는 그런 그 요양원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에 되게 좋은 그런 경험이 있었고 아토피 가족이 이제 낫는 것도 있었는데 한 가지 변의 그 만족스럽지 않은 변 상태가 그게 이제 남아 있었고 천식 쪽으로 좀 문제가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메타하고 파이브넷하고 짝꿍템으로 이제 권했는데, 어, 황금변을 만나서 너무너무 이제 해피하고, 그 다음에 녹즙은 이제 채소기 때문에 좀 찬 성질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몸이 추워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알스퀘어드가 이제 라이프팩과 함께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추위를 덜 타게 되는 그런 게 있으면서 이제 신뢰도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또 이 날짜가 맞아서 이제 드림 캠프에도 제가 초대를 해서 같이 갔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제 거기 참석하신 모든 사업자들의 표정과 그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기철 리더님 그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 자상하게 이런 섬세한 이런 걸 읽어내셨나,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거에 조금 이제 동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연히 켜져 있는 모닝스쿨 강의에 차지혜 사장님의 인도 비즈니스 얘기를 듣고 인도에 또 관심이 생겨서 또 마침 인도 분들을 미국에 계신 그런 분들을 많이 아신다 그래서 이제 인도 비즈니스 쪽으로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구나. 일요일 날 이제 인도 세미나에도 한 분 초대해서 가게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인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담아내는 일이 이제 남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BAP 그룹과 함께 이제 더 랑연 라이브, 그다음에 모닝스쿨 이런 시스템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또 이 강연 그 세미나 이런 초대와 함께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로 담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장님, 달리 보입니다. 해피뉴스 결혼하셨네요. 저 모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네. 세상에, 박형근 사장님보다 더 멋진 남편이랑 결혼하셔가지고 인도의 시장을 꿈을 꾸고 계시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해피뉴스는 누굴까요?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분은 제가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파트너 이름을 쓰긴 썼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스폰서님이 더 훌륭하더라고요. 오늘 해피뉴스 하시는 분보다도 그분을 리드하신 분은, 네, 누구일까요? 볼까요? 네, 김성자 사장님을 앞으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이분이 더 훌륭하세요. 이분을 모시는 게 일로 오세요. 네, 손을 잡고, 네네. 뭐 빠지는 게 없습니다. 미모, 또
뉴스키너의 어떤 최적화된 어떤 비즈니스 전개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네, 저 좀 같이 얘기할까요? 네, 마이크 대고. 심지어 저 동갑이에요. 네. 너무나 지금 핫하게 열정적으로 이분의 열정은 지금 100도십니다. 네, 기윤정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마이크 주시나. 열정과 실력으로 BAP를 빛내고 있는 김성자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기윤정 스폰서님,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룹장님은 그냥 신양승란 그룹장님이십니다. 분명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 혹시 얘기하실 수 있나요? 지금 잔금을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아직 안 오셔서 지금 막 진짜 애가 타게 기다리다가 못 오시겠다고 좀 아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김성자 사장님이 4월 처음에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너나 해. 너 네 밑으로 다 달아. 막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소개가 한두 명 나면 나 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소개가. 그러더니 어느 날 그냥 내 밑으로 달면은 내가 더 많이 먹는 건가? 막 이렇게 눈을 어느 날 뜨시면서 줬던 것도 도로 뺏어 오려고 그거 애초에 그거 나한테 도로 달아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였는데 일단 대리점이 되시더니 10,000포인트를 하면은 한 400만 원 받는다. 이렇게만 탁 던져드렸더니 또 욕심이 또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0포인트 그때 한 3,600포인트 이 상태에서 그냥 마구마구 달리셔가지고 10,000포인트를 넘게 11,000포인트 가까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또 돈 들어오는데 또 부동산 사장이라 꼼꼼하시잖아요. 이게 정확히 주급으로 나눠서 나오니까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본사에 어카운트 매니저 전화번호 직접 해봐라, 전화를. 그랬더니 거기서 456만 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스폰서님 고마워요.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더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상자 사장님한테 이렇게 비전 있는 기회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 전에 부동산이 잘 됐을 때는 하루에 1억 원을 번 적도 있대요. 그거 있잖아요. 연결해주고, 그게 빌딩을 하나 연결시켰더니 하루에 1억 원을 벌어서 돈 버는 거는 부동산이 최고다. 수많은 돈을 벌어서, 많이 벌 시절엔 조커가 선글라스 70만 원짜리 들었다 놨다 해도, 야, 까짓 거 사! 이렇게 다 사주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어서 참 애석하다. 쓰던 가락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다른 데 돈이 들어오는 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시지만, 막 450만, 고마워요, 스폰서님!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안 해야 될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빼떡 들어간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이거는 못할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또 웰스파를 문질러 줬더니 바로 그 자리 좋아지는 거 보고 아니요. 10번을 물어보고 진짜 괜찮냐고 진짜 괜찮은 게 맞냐고 혹시 미안해서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괜찮다고 해야겠다 다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엄청 양자기도 주문 안 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다시 했다가 이번에 입금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기 사셔서 열심히 달리실 거고 지금 배우시려고 하시고 계세요. 우리 성자 사장님 이렇게 안내했더니 저한테 이 한 사장님한테 대한 레퍼럴 플러스 리드 보너스를 포함해 정리한 리드 보너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자를 만들면 거기선 대부분 다 그냥 레퍼럴이잖아요. 얼마를 받았을까요, 저는? 이 한 사장님을 안내하고 얼마 받았을까요? 네, 한 매장에서 3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한 매장에서. 그래서 기존에 레퍼럴을 못 받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못 받았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5%를 받는 로얄티를 받고서도 그냥 만족했었는데 갑자기 레퍼럴이 딱 발표가 되면서 못 받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애석함이 이렇게 커지는지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 애석하다, 어차피 나의 일대인데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도 다 부정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레퍼럴을 새로 만든 신규 사업자를 저렇게 받아낼 수 있는 거라면 까짓거 여태까지 내가 민구잡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일대리에서 파는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바꾸면서 그래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내가 행동하면 되지 나머지 매장은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뛰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장님한테도 비전이고 저한테도 되게 좋은 일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김성자. 네네.
김성자 화이팅, 기윤정 화이팅. 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제가 빙의가 돼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방송에서 내가 만하고 내 파트너가 만을 했을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온다를 진짜 실행하셨어요. 완전 괜찮지 않아요? 그전에는 생각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진짜구나라고 증명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김윤정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화면 넘겨볼게요. 네. 자, 이번 시간, 네. 한 번 더, 네. 자, 앞으로, 네. 자, 오늘 메인 시간이에요. 벌써 강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설레이더라고요. 아, 이분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자, 밀어주시고요. 네. 위트 있게 우리끼리니까. 네.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내가 멤버를 많이 만들거나, 그리고 어플레이트를 만들거나 리크루팅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혈당에 대한 지금 방도 만들었죠. 그래서 혈당 다이어트, 혈당 엣지, 뭐 혈당 스파이크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지금 혈당에 대한 게 꽉 차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실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과 시스템이 있어 성과를 내는 행복한 리더 그룹 랑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현실입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업 전개가 아니라 혈당 강의로 알고 왔거든요. 혈당 우리 몸의 에너지라는 그 강의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전에 제가 했던 강의에 조금만 뭐 비슷하게 할 건데요. 전에 그 MBA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고요. 혈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하면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냥 많이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데 가장 필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당에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정말 중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싶어서 병원을 그만두고 임용고시 준비를 해서 학교 보건교사로 한 27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학교 그냥 교사라고 하면 되게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연금도 나오고 너무 좋은 직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히 또 보건교사 하면 일도 되게 없는 줄 알고 더 좋은 직업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그렇게 일이 없지 않고요. 되게 많고 혼자 있으면서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그 응급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에요. 병원은 차라리 많은 의료인이 있는데 학교는 저 혼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소수민족 같은 그런 서름이 조금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좋은 직업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퇴직을 하는 게 굉장히 슬펐어요. 왠지 이렇게 말라가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62세 정년인데 그때 퇴직을 하면 되게 슬프고 다시 그냥 내 인생이 그러고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이 거의 될 때쯤에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옷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다가 옷가게를 하면서 여기 잘 되면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용돈처럼 좀 돈을 벌기는 하지만 제가 또 공무원이라 전념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퇴직할 만한 수입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저희 손님으로 오신 저희 스폰서님 권미정 스폰서님께서 유스킨에 대해서 전달해 주셨고 제가 유스킨의 그 티알라인트를 하면서 그 제품력도 검토를 하면서 이제 또
권영진 그룹장님께서 전업하면 내가 500만 원 벌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제가 용감하게 작년에 퇴직을 하고 전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슐린의 혈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냥 알고 있는 거를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이 몸에서 잘 작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몸이 그 인슐린에 저항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그 약에 있어서 내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내성이라는 게 어떤 걸 내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두통이 있어요. 두통이 있는데 두통약을 예를 들어 제일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두통약이 타이레놀이잖아요.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더니 괜찮았어. 그래서 그걸 자주자주 머리가 아플 때마다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알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알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계속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혈당과 처리할 수 없는 혈당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세포가 인슐린에 접하다 보니까 세포 자체가 인슐린의 거기에 둔감해진 상태. 그래서 뭐 포도당이 뭐 1을 처리할 때 1만큼의 인슐린이 필요했다면 2만큼의 인슐린이 필요한 상태, 이렇게 바뀌어진 저항하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고요. 또 이게 혈당만 낮추는 게 뭔가를 낮추는, 혈액 안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맞지만 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주는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모아두는 호르몬, 에너지를 모아두는 호르몬인데, 근육으로 포도당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간에서 포도당을 많이 만드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간에서도 포도당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포도당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혈액 안에 혈당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적당히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만 적당히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지방세포로 중성지방과 포도당을 넣어주는 역할, 지방세포 안에 이 포도당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간에서 중성지방을 과도하게 만드는 것을 억제해서 포도당과 그 지질을 다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혈압 관련된 그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이 외에 또 전해질 관련해서 하는 역할도 있는데 이렇게 한 3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에 이제 둔감한 상태가 되면 혈당이 상승하게 되고, 아까 이제 그 역할에서 봤듯이 혈압이 또 올라가게 되고요. 또 혈액 안에 또 지방증이 많아지는 이상지혈증이 생기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결과가 돼서 심장병이나 뇌경색 같은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곧 당뇨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요. 인슐린 저항성으로 굉장히 많은 질병이 일어나요. 아까도 봤지만 혈관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혈관과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당뇨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상지혈증, 그리고 혈관과 관련된 혈압도 있게 되고요. 또 미세혈관 질환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당뇨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녹내장이나 또는 뭐 망막의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모세혈관의 질환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뭐 당뇨 하나만 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지방간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다 같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순서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뿌리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금 미리미리 알아두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인슐린 저항성을 조기에 진단하면 당뇨나 고혈압 또는 이상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게 커다란 질병으로 나와서 이런 거지만 인슐린 저항성으로 아까 미세혈관, 뭐 망막이라든지 또 녹내장이라든지 또는 이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또 인슐린 저항성과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염증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그럼 어떻게 내가 좀 조기에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일단 뇌의 어떤 그 밥을 먹고 난 후에 나의 뭐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 저희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잖아요.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도 아,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 있겠다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허리둘레예요. 뱃살. 나의 뱃살이 얼마만큼 나와 있느냐가 인슐린 저항성과 아주 관련이 많고 또 이것이 추후에 당뇨병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는 90cm 이상, 여자가 85cm 이상의 허리둘레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고 추후에 다른 아까 말했듯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겠다를 예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뱃살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그 뱃살이 너무 많으면 이제 우리 몸에 포도당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인슐린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작용을 해. 포도당이 들어오면 일단 인슐린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그 작용하는 인슐린으로 인해서 그것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뱃살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뱃살에서 나오는 그게 산화질소가 있어요. 그 질소가 이게 원래는 인슐린이 나오면 이게 딱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뱃살이 넘으면 그게 그냥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인슐린이 나오고 안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근육은 둘 다를 에너지로 쓰는데 어떤 걸 더 빠르게 받아들이냐 하면 이 지방을 더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뱃살이 허리둘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둘레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간입니다. 이 지방간은 이제 간단히 아주 그냥 국가검진에서 하는 걸로는 좀 나오진 않지만 초음파라든지 CT나 MRI 이런 걸 하게 되면 지방에 간이 낀 것을 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아주 요새는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탄수화물 때문에 이게 탄수화물성 지방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피 검사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간의 그 기능을 알 수 있는 피 검사가 AST, ALT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병원에 근무했을 때는 뭐 SGOT, PT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검사예요. 그래서 간 기능을 보여주는 효소 검사인데 이게 45 이상이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좀 굉장히 있을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정상이 40 이하, 45 이하긴 한데 그게 미국 사람 체형에 맞춰져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보다 더 낮게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되면 이렇게 지방이 염증이 생겨서 간이 딱딱해지고 간암까지 가는 이런 기전도 있지만 많이 먹고 또 과체중이 되면서 이 간 자체가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고지혈증 당뇨를 일으켜서 심장병까지 가는 이런 기전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알 수 있는 국가검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중성지방의 수치입니다. 공복시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 되면 이때도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쉽게 알 수 있는 건 혈당 검사인데 보통 국가검진에서는 공복시 혈당을 재잖아요. 8시간 금식을 하고 병원에 가서 재는 혈당을 공복혈당이라고 하는데 공복혈당은 100 이하인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공복혈당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식후 1시간 혈당, 그 다음에 2시간 혈당을 봐야지 돼요.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식후 1시간 혈당의 정상 수치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실 것 같아가지고 120? 180, 1시간 이후 이제 저희가 밥을 먹고 나면 1시간 이후에 피크가 됐다가 이제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1시간 이후에 피크가 180을 넘지 않아야 되고요. 정말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없고 건강한 정상인이 되려면 16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1시간 이후 혈당. 그다음에 2시간 이후에는 다시 14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까지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이 혈당 검사는 공복시 혈당이 만약에 높았을 때 이제 추후 검사로 이제 식후 혈당이라든지 뭐 식후 2시간 혈당 검사 이런 것도 강화혈색소 검사를 하게 되죠. 이거 다 이렇게 이제 국가 검진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잠깐만.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알 수 있는 그 검사가 바로 내장 지방, 허리둘레, 그다음 지방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 지혈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혈당이 어떤지 이걸 보고선 저희 국가 검진만으로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좀 있나라고 알 수 있는 거. 여기 쭉 보면 식사 후 금방 배가 고프고 떨린다. 그러니까 너무 혈당이 빨리 떨어지는 거죠. 사실 혈당이 높은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저혈당이 오는 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자, 그럼 저혈당은 몇 정도를 저혈당이라고 할까요? 몇 이하? 이제 수치적으로는 이제 70 이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혈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180을 넘지 않고 또 아무리 안 먹어도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잘 유지가 안 되면 이제 혈당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요게 바로 지금 밥을 먹었는데 너무 급격히 떨어져서 혈당이 떨어져서 밥을 먹었는데도 손이 떨리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절이 잘 안 되면. 그다음에 식사를 거르면 짜증이 나고 피곤하다. 또 뭐 여기 보면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 뱃살이 쪘다, 몸이 잘 붓는다,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목, 겨드랑이, 기타 부위에 피부 착색이나 쥐젖이 있다. 이것도 혈당 관련된 지수 있거든요. 혈당이 좀 조절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데가 되게 까맣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 되느냐. 일단 빨리 흡수되는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그다음에 서서히 낮추기 위해서는 위장에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흡수되는 음식을 일단 좀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딱한 음식,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먹기 힘든 음식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흡수되는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익힌 고구마, 익힌 감자 이런 것들이 되게 빨리 흡수가 돼요. 고구마나 이런 것도 자기 GI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날거였을 때고요. 이걸 익혔을 때는 또 당 지수가 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GI 지수와 당 부하 지수라는 게 있어요. 당 부하 지수는 고구마를 예를 들면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당 성분이 있지만 그게 다른 것과 조합이 됐을 때 얼마만큼 또 이게 혈당을 올리느냐 그런 걸 당 부하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익히거나 구웠을 때 당 부하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떡도 쌀을 원래 그 잡곡도 껍질째 먹는 것이 이렇게 섬유질도 많고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되는데 하물며 떡은 쌀을 빻은 거잖아요. 우리가 씹기도 전에 빻아서 넣는 거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도록 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면은 사실은 당 지수는 밥보다 낮거든요. 그런데 여기 면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나왔잖아요. 면은 왜 여기 밥은 안 나왔는데 면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는 반찬을 같이 먹죠. 예, 그래서 반찬 한 숟갈 먹고 반찬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면은 주로 어떻게 먹나요? 후루룩 먹고 김치 하나 먹고 후루룩 먹고 김치 하나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리고 양을 또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반찬 같은 걸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당 지수 자체는 밥보다 낮지만 더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을 먹을 때도 고명을 좀 많이 해서 먹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시고 반찬을 좀 곁들여서 먹으려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많은 음식이에요? 지금 주스, 과자, 음료 이런 것들은 다 설탕이 많은 음식이죠. 이렇게 당 성분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이 인슐린을 굉장히 빠르게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음식입니다. 근데 과일도
지금 여기는 그냥 과일 말고 주스로 먹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과일은 그냥 씹어 먹었을 때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과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단순당이기 때문에 이런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고 음료수, 뭐 설탕, 꿀도 여러분들이 꿀이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굉장히 빠르게 설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꿀도 좋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탄수화물 과일에 의한 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음료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당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과일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를 많이 또 고민하시잖아요. 또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과일은 먹어도 되는데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진 않지만 하루에 한두 개 정도를 언제 먹는 게 좋냐면 오전에 먹는 게 좋고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섬유질이 있어서 위장에 많이 머무르는 속도가 길어져요. 그래서 빨리 흡수되지 않으니까 과일은 먹어도 좋고 오전에 먹고 껍질째 먹는다. 그럼 어떤 과일이 좋으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포도, 감, 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왜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은 당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망고 같은 거나 바나나 같은 거 되게 먹기가 쉽죠. 물렁물렁해서 하나에서 그치지 않고 두세 개를 먹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망고, 달달하고 너무 맛있잖아요. 파인애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당지수도 문제지만 먹기 쉬운 과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포도, 감, 배도 감이나 이거 배는 좀 아닌데 제가 잘못 썼네요. 감도 되게 당지수가 높은 과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단감이 되게 많잖아요. 또 이렇게 연시도 많고 이런 과일이 혈당에는 좋지 않다. 그리고 포도는 당지수가 그닥 높지도 않고 또 산이 있는 음식은 혈당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좀 새콤한 것들은. 그래서 당지수가 높진 않은데 포도도 이렇게 뭐 5-6개 먹고 멈춰지는 그런 과일이 아니에요. 한 송이를 다 먹게 되는 과일이기 때문에 좀 인슐린 저항성이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되는 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배는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먹으면 좋은 과일은 좀 딱딱한 거, 먹기가 어려운 과일, 귀찮은 과일, 그죠? 그래서 그렇지 우리 좀 덜 귀찮게 안 깎아 먹어도 되니까 사과나 배나 뭐 이런 것들을 깎지 않고 껍질째 먹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오렌지 같은 거를 착즙으로 먹거나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혈당을 높이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맞나? 그리고 이제 과일을 먹을 때는 과일만 따로 단독적으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잡곡이나 현미, 야채 같은 거는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길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이 혈당을 조절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고요. 견과류도 지방이 많으면 되게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거든요. 위장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나 잡곡, 야채 같은 경우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흡수가 늦어져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올라가면 또 혈당도 완만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잡곡이나 현미 이렇게 교정하지 않은 것에는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또 대사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찹쌀이나 현미라고 해도 현미 찹쌀 이런 것들은 되게 찰기가 있는 그런 곡식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찰자 들어가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그 곡식에는 보리 그리고 귀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 잡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는 혈당은 높긴 하지만 포만감을 되게 빠르게 주고 지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위장에서 굉장히 오래 머무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을 좀 빠르게 올리는 걸 좀 막아주고, 그리고 견과류가 인슐린을 좀 빨리 나오게, 인슐린을 좀 민감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기나 단백질이나 견과류, 지방은 탄수화물에 비해서 인슐린이 조금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혈당을 좀 빠르게 낮추는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부나 기름기 적은 고기와 생선을 한 끼 이상 먹는 것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도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죠.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이게 근육이 많아야 혈당이 낮아진다는 거 다 아시죠? 왜냐하면 포도당이 잉여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을 높이는 것도 이런 식사에서 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뇨나 혈당을 낮춰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채식을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당뇨식은 채식이 아니다. 골고루 먹는 것이 당뇨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채식을만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쵸. 단백질이 부족해요. 그러면 뭐가 근육이 안 만들어지죠. 근육이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기가 되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데는 채식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 혈당계 뭐 이런 거 차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혈당이 탁 오르니까 정말 탄수화물 급격히 제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탄수화물이 너무 제한되면 단백질이 아무리 들어와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주 단기간으로 그 순간에는 혈당이 낮아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혈당 관리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속 혈당기를 찾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탄수화물도 같이 드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만 먹거나 또 탄수화물 전혀 안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인슐린 저항성 관리하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췌장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단백질을 꼭 먹어줘야 되는 거죠. 췌장에도 단백질이 들어가야지만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뭐 1kg에 1g 정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1.2g 이상 먹는 거를 추천하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또 근육이 잘 없어져요. 그러니까 좀 40대 이후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1.5g 이상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콩단백으로 먹는 것 되게 좋은데 콩단백 중에서도 대두가 굉장히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요. 그래서 대두를 먹는 것이 되게 좋고 콩 중에서도 대두를 좀 먹는 걸 추천드리고 대두를 두부로 해서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콩밥을 먹는 것도 좋지만 두부 반찬을 많이 먹는 것이 되게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도 이제 단백질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더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게 더 좋겠고요. 단백질 함량이 많다기보다 이게 칼로리를 따졌을 때 어쨌든 더 효과적이거든요, 돼지고기가. 그래서 그것을 더 좋겠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밥 먹는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먹는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 이런 것이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는 그런 식습관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야채나 아니면 두부, 생선 같은 고기 그런 단백질부터 먹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부터 뜬다기보다는 뭐 슴슴한 나물 같은 걸 좀 먼저 먹거나 아니면 생선구이 같은 걸 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기름기 있는 걸 먼저 먹으면 인슐린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보다 좀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먼저 먹는 거, 또 위장이 머무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단백질과 그런 기름기 있는 걸 먼저 먹는다. 그래서 천천히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조절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식후 혈당 조절하는 거 일단 다 먹었어. 이 먹은 것까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먹었어. 그러면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운동 맞습니다. 그냥 격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그냥 걷는 거, 산책하는 거 이런 것들을 10분 이상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혈당이 되게 안 올라가고 빠르게 이렇게 안정화되거든요. 그래서 식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후 한 1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 식후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를 식후라고 할까요? 밥숟가락을 뜰 때 또는 아니면 밥숟가락을 놨을 때 어떤 게 식후 언제부터 카운트해야 언제일까요? 요거 식후는 식후 혈당을 측정은 이제 1시간
후 측정하고 2시간 후에 측정하는데 그 1시간, 2시간을 어디가 기준이냐면 밥숟가락을 떴을 때예요. 텄숟가락을 떴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먹기 시작할 때부터 1시간 후, 먹기 시작한 후 2시간 후 요거에 이제 혈당을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후는 아까 얼마가 정상이라고 그랬죠? 180. 그다음에 2시간 후는 140 이하로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운동이요? 밥 먹고 바로. 운동은 밥 먹고 바로. 네. 그래서 1시간 이후에 내가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80이 넘을 수도 있는 걸 운동을 해서 160 이하로 낮출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당화혈색소는 뭘 당화혈색소라고 할까요? 맞아요. 평균 3개월 동안 그 적혈구가 당에 찌들어 있는 상태. 예, 예. 그거를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뭐 낮다고 하더라도 뭐 5.2, 뭐 4.8 이렇게 낮다고 하더라도 식후 혈당이 너무 높으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그러면 혈관이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서 혈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길수록 심장병, 치매 이런 암 발생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1시간 후, 2시간 후 혈당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치지 않도록 식사 후에 잠깐 산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 이유는 혈당의 등락폭이 크면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 혈소판 응집 반응이 강화되어서 급성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암, 치매 등이 증가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망막장애도 되게 심해지게 되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끼를 잘 먹는 게 중요한데 특히 아침을 굶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똑같이 뭐 1000칼로리를 써야 된다. 하루에 2000칼로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에너지를 언제 많이 조금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도당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아침에는 좀 낮고요. 저녁에는 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주로 이제 아침 시간에 많이 먹는 걸 추천하는데 저희 이제 331C나 이런 식에서는 아침은 배출식이라고 해서 12시까지는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331C 식으로 과일식으로 오전에 드시는데 껍질째 먹는 과일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점심을 잘 드시면 돼요. 점심을 잘 드셔야 저녁 때 식탐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점심을 잘 드시고 저녁 먹기 전까지 또 한 4시쯤에 약간 출출할 때 견과류 같은 과일을 드셔서 식탐을 좀 낮춰 놓으신 다음에 저녁은 아주 가볍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녁 때 많이 먹으면 저녁이 인슐린 저항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오전보다. 그래서 저녁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인슐린 저항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환자는 아니니까 아까처럼 드시고요. 만약 당뇨가 있는 환자라고 하면 자기 상태에 맞게 밥을 드실 수도 있고 뭐 또 과일만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복이 또 오래되면 혈당이 높아지니까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은 많이 먹을수록 나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운동도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운동 이제 식사 후마다 하는 운동, 지금 여기서 이제 식사 후마다 조금씩 하는 거 되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게 좋을까요? 3번.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이제 자극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자극이 되는데, 근육에서 효소가 나오는데, 그 효소가 한 이틀 정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은 식사 후에 10분 정도, 10분 이상 이제 가볍게 하는 운동하고 그다음에 운동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만 생각한다면 아침에 하는 운동보다는 저녁에 하는 게 좋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리고 유산소와 근육 운동은 둘 다 하는 것이 기본인데 둘 다 하는 게 기본인데 나이가 들면 유산소보다는 뭘 더 많이 해야 될까요? 근육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죠. 왜냐하면 근육이 자꾸 빠지는 시기이니까. 그래서 근육 운동을 유산소도 하지만 근육 운동을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둬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이 있는 게 또 잠이에요. 잠을 잘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잠을 6시간, 7시간 이상 자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5시간 이하 잔 사람들의 그 비교를 해서 실험했을 때 당뇨 발생률이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이 1.8배가 높다고 해요. 그러면 7시간 자는 사람보다 2배나 더 높은 거거든요. 되게 잠이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늦게 자면 밤에 많이 먹게 되겠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시기에 뭘 많이 먹으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늦게 자면 밤에 많이 먹게 된다. 그리고 저녁은 하루 중 가장 당이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먹게 되면 혈당 조절이 안 된 채로 자게 되는 거고요.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건너뛰면 역시 혈당이 높아진다. 잠이 모자라서 주말에 몰아자서 운동도 못하고 저녁형은 같은 조건의 아침형에 비해 당화 혈색소가 높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잠을 조금 늦게 자는 거는 어쨌든 잠을 늦게 자면 그 다음날 수면이 일찍 똑같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찍 자는 사람보다 수면 시간이 부족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늦게 자면 또 늦게까지 많이 먹을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자서 충분히 잠을 자는 게 중요한데 11시 정도까지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2시는 절대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면의 질, 그리고 이제 늦게 자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자꾸 깨게 되고. 왜냐하면 늦게 자고 또 조금 자면 코티졸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잠을 자면서도.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고 있는 동안 그러면 이게 뇌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서 포도당을 잘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또 못 자면 식욕이 잘 조절이 안 돼요. 이런 렙틴이나 글레닌 호르몬이 잘 작용을 안 하면서 식탐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잠을 잘 못 자는 것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되고, 또 내가 잠을 잔다고 해도 내가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게 있다면 그거 자체도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실 스트레스가 있으면 잠을 푹 자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같은 연골고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을 잘 자고 났는데도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낮에는 괜찮아. 뭐 혈당 이런 거 괜찮은데 공복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그런 사람들,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잠 잘 못 자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뭐 혈당이 높아서 당뇨가 있지는 않지만 내장 지방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포도당 간에서 포도당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들 인슐린이 잘 조절을 못해서 그때 이제 많이 당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방간, 뱃살, 그리고 스트레스, 잠을 못 자면 이렇게 당뇨가 아니어도 낮에 혈당은 괜찮아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혈당이 되게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살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잠을 잘 자는 거,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스트레스 관리한다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게 술을 먹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술을 먹으면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가요. 저혈당이 됩니다. 근데 저혈당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술을 많이 먹었어. 그리고 그러면 잠자면서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혈당이 좀 낮을 수 있고, 이유는 뭐냐면 술이 순간 이렇게 혈관을 확장하는 역할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그때 근육에서 포도당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좀 민감하게 만들어요. 술이 일시적으로. 그래서 술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래서 술을 먹을 때
그냥 술만 먹는 것보다는 꼭 안주를 같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살이 쪄도 일단 저혈당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술을 먹을 때는 안주를 같이 먹어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술을 먹었어. 그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나 오늘 어저께 술 먹었으니까 몸이 너무 엉망인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운동 좀 해서 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그거 어떨까요? 더 떨어져요.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자극이 가죠. 근육이 포도당을 써요, 이제. 자기가 막 움직이고 하니까 포도당을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떨어져 있는 혈당에서 포도당을 또 갖다 쓰니까 혈당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은 다음 날은 운동하지 않고 새끼 잘 챙겨 먹으면서 편안히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술 먹고 나면 또 그 보상 심리로 운동을 한다거나 막 이러려고 하는데 그러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은 가족력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가족력도 있지만 내가 먹는 식습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운동 습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잠을 잘 자고 있느냐, 이 수면의 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력은 오히려 되게 조그만 퍼센테이지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당뇨를 생활습관병이라고 하거든요. 생활습관병 중에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암 이런 것들을 생활습관병으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활습관병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고, 저희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는 이런 거, TR라인T, 또 TR미 이런 것이 혈당을 낮추고 근육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이 마인드 360,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혈당 엣지가 아주 혈당을 잘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하는 33일씨 같은 프로그램에 들어와 계신 분인데, 요분이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막 쳤었어요. 200이 넘었었죠. 근데 요것을 12월 2일이었고 12월 6일인데 혈당 일지를 4일 동안 먹고 나서는 되게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공복시 혈당도 항상 100이 넘었던 분인데 3일 먹고 나서는 공복시 혈당도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빠른 단기간에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 제품이 바로 혈당 엣지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으셨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 멤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명단이 떠올라서 리크루팅을 할 수 있다고요. 아마 명단이 정말 많이 떠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같이 한번 사진 찍고, 네, 준비되셨나요? 저만 준비하면 되나요? 네, 제가 찍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아시죠? 네, 좀 이런 면이 있어야 돼요. 네, 너무 진지하면 안 됩니다. 네. 사진을 또 못 찾아. 자, 이럴 때, 네. 예쁘게 찍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야, 큰 박수로 예,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으셨죠? 혈당 완전 정복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또 정신을 차리면서 다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AR로 개꿀템 시간이에요. 네. 사실 저는 개를 앞에 붙여서 얘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개 좋아. 전 지금도 그게 왜 개를 붙이는지 잘 몰라요. 아세요? 그게 다 몰라요. 왜 개를 붙이는지 모르지만 뭔가가 많은 것들이 되게 좋아 이런 뜻이래요. 저는 그 기윤정 사장님이 해주시는 이 코너에서 많은 팁을 얻었거든요. 누구를 만나면 여기서 응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준비됐는지 기윤정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네. 이 시간 기다려 주시죠. 네. 그냥 소비자를 초대해도 되게 좋은 시간이라서 눈이 반짝반짝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거를 준비했냐면, 우리가 이거 하는 취지가 뭐라 그랬죠? 네, AR을, 이번 달에 나 쓸 거 없어. 이번 달 안 쓰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다 남았어. 이런 소리 제발 안 듣는 거. 그래서 그냥 정기 구매를 사이사이 상품도 되게 저렴한 제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한 달에 하나씩 딱딱 떨어질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게 이 꿀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가 보라색깔, 왜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그 보라색깔 맞아요? 네. 여기서 보니까 갈색으로 보이네요. 이 보라 선크림이 들어갔을 때 얘가 잘 떨어지더라고요. 얘가 그냥 에센스 같잖아요, 에센스? 예, 발랐을 때 되게 신기해하면서 뭐 40대 이후는 다 대부분 건조해. 건조한 피부에 주름이 펴지는 성분이 들었어 해가지고 얘를 손에 시연을 잠깐 해줘도 얘가 선크림이라고? 이 에센스 같은데? 이렇게 선세럼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을 하는데 요거는 펌핑 횟수도 정해주는 거예요. 펌핑 횟수를 몇 번을 정해주냐면 몇 번? 5번 좋아요. 네, 5번은 좋네요. 최소 4번 이상은 하게끔 해야 돼요. 아니면 주통만큼 찔끔 쓰고서 이걸 썼다가 막 펴바르시는 분 있어요. 왜요? 이보영 사장님? 이거.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 정도 쓰시면은 에센스를 형편이 저기 하신 분들은 덜 써도 되고요. 요걸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해도 돼요. 미스트를 덜 뿌려도 되고요. 수분크림을 덜 발라도 되고요. 얘가 하나 들어가 충분히 바르면 욕심나게 여러 가지를 넣는 것보다 얘를 그냥 많이 쓰게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효과가 되게 좋아.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백탁 현상도 없고 에센스처럼 빠르게 흡수되고 선크림을 발랐는데 티가 안 나. 그 다음에 바르는 게 물광이 나잖아요, 물광이. 그래서 제가 이 물광이 나는 거를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모델을 모셔서 발라봐 드리려고 해요. 발랐을 때 우리 소비자 만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데몬 해줘야 되잖아요, 데몬. 데모를 해주면은 아니 우드컨이 있으면 뭐예요? 쳐다보고 차만 마시면 뭐예요? 직접 얼굴에 발라주고 직접 문질러주고 직접 시연을 해줘야 제일 좋아하죠 사람들이. 어머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거 진작 얘기 안 해줬어? 막 이래요 사람들이. 여태까지 10번 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발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센스를 발라줄 아니요 선세럼을 발라줄 건데요. 자, 이게 기능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상세 페이지에 한 단계만 밑에 내려가면 아데노신이 들어있어요. 아데노신. 아데노신은 뭐예요? 주름이 펴지는 성분. 진짜 식약처에서 얘는 진짜 주름 펴져요. 라고 인정한 그 고시한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름 펴지는 선크림이야. 선세럼이야. 선세럼이 들어가고 노란 선크림을 덧바르시는 분들은 또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자기 딴에는 이 에센스를 알고 쓰시는 분들 그냥 있으실 만큼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지원 사장이 이제 얼굴을 대주신다고 해서 이쪽으로 한번 제가 하기 쉬운 쪽으로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바르셨어요. 바르셨는데 지금 갖고 온 제가 제품이 뭐냐면 화장을 아침에 하고 나갔어도 되고 점심 때 우리가 여러 사람 다방을 하고 나면 꼬재재해지죠. 다방을 안 해봐서 모르시나 봅니다. 꼬재재해져. 아침에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그러면은 그 얼굴로 들어가면은 이거 좀 덜 좋잖아 이미지상. 그래서 화장을 밀고 다시 해도 돼요. 그때 가장 좋은 게 인앤서입니다. 인앤서는 한 달에 하나씩 딱 떨어지기 되게 좋은 제품이야. 부스트 전에 깔죠. 스킨 컨디셔닝 젤로 쓰죠. 저녁에 리프트팩 한 다음에 쓰죠. 수시로 바르죠. 그냥 수시로 눈 밑에 바르면 이게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얘로 제가 화장을 지울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굴 반쪽만 시연할 거예요. 그냥 다 목소리 컷 들리지 않나요? 아, 저 줌에서 안 들릴까봐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바르고 나서 얘를 뭐 이런 솜도 퍼프도 괜찮게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하시면 화장이 밀리지도 않고 화장을 새로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화장을 이렇게 맨바닥에 그냥 하려고 하면은 떡지고 잘 먹지도 않고 하잖아요. 근데 인앤서를 잠깐 이렇게 바르고 하면은 화장이 조금 밀린다 싶을 때는 그냥 쓸어서 이렇게 저는 휴지로 닦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얘가 그냥 어거지로 뭐를 바르고 그냥 그 위에 넣는 것보다 살짝 뭐가 이렇게 뭉친다 싶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고 휴지를 문질러도 돼요. 대신에
스키니드로 충분한 보습이 들어간 채로 바르시면 훨씬 더 낫거든요. 이렇게 느낌이 어때요? 되게 촉촉하죠. 네. 그래서 그 클렌징 워터로 닦고 시연을 해주기도 하는데 클렌징 워터로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에아로템으로 인앤선을 두루두루 여러 군데 많이 쓰기 때문에 인앤선을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두들겨 주고 나서 지금 해줄 거는 뭐냐면 이거 해줄 거예요. 이걸 5번을 펌핑 하잖아요. 5번. 자, 하나, 둘, 셋. 이거 반쪽이니까 3개만 할게요. 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발랐어요. 손으로 펴 발라도 되고 조금 이따 두들겨도 되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긴장되네. 내 얼굴에 나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내 얼굴을 까고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어제 쳐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던지. 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르는 것만으로도 벌써 광이 나죠. 그죠? 광이 날 수밖에 없어. 선세럼은 그냥 좋아요. 바르는 거 느낌이 무슨 선크림이 이렇게 좋아? 어머 이거 되게 좋다. 대부분의 10명 중에 7, 8명 좋다는 소리 되게 많이 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뒤에 아까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제 PPT. 아, 저분들을 저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요 뒤에 효과를 뒷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예. 피부 항산화 효과 평가를 통한 검증이 완료되었다가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느낌이 좋다. 이게 왜 좋은지 알아? 이걸 딱 펴놓고 보여주는 거죠. 피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검증을 받았어. 라고 하면 어머 진짜 이런 검증 마크가 있다고 하면 사람이 갑자기 신뢰가 확 가잖아요. 이걸가 그냥 막 찾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 홈페이지에 보면은 상세 페이지에 있다. 이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 되게 많죠.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이게 보시면 뒤에 뭐가 있냐면요. 탄력이 10% 개선이 되고 눈가 주름이 9.9% 감소되고 탄함이 개선이 되고 볼처짐이 개선이 되고 피부 수분 증가량이 23% 개선이 돼요. 자, 한 번 발랐는데 이 정도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건조한데 나 피부 흘러내렸는데 여기 펩타이드 성분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아데노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름이 펴져. 주름이 펴진다고 하는 게 주름이 감소된 걸 이미 다 그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때 잠깐 쉬어주냐면 갑자기 막 바르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제품을 보여드릴 거냐면 또 저렴한 제품이에요. 이거예요. 스무딩. 스무딩은 우리가 그 화장을 하고 나기는 화장까지 하고 나 이런 자리에 뭐 엄청 멋부려 이렇게 할 때 좀 부담스러울 때 맨얼굴 메이엇이 맨얼굴이 뭐냐 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르는 게 이 바로 스무딩이잖아요. 스무딩도 한 마디 정도를 바르시는 거. 한 마디. 그래서 그분한테 얘를 많이 쓸 수 있게끔 안내해주면 많이 쓰게 하려는 욕심에서 안내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좋다 효과를 본다라는 그 측면에서도 되게 부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마디 정도 이렇게 짰어. 짜면은요 얘도 한 타임 쉬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발라주는데 살살 펴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두들겨도 주고. 자, 제 손이 차가워가지고 흡수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딩을 발라주면 이 스무딩이 하는 역할이 저는 그 홈페이지에 써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적용할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사에서는 아주 고급지게 마케팅할 수 있을 정도로 좋고 고급진 단어들을 붙여서 마케팅하라고 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자, 봐보세요. 밑에 매끈하고 촉촉한 피부 연출. 그 다음에 모공과 요철은 쫀쫀하게 커버한대요. 모공과 요철을 쫀쫀하게 커버한대. 초밀착 베이스라고 나왔어요. 초밀착 베이스. 이것도 우리가 별거 아닌 단어지만 그냥 이거 메이크업 베이스야. 이거 프라이머잖아. 이거 그냥 모공이 없어져 보여. 이렇게 밋밋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밀착 베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있어 보이죠? 예, 되게 있어 보이고 갑자기 고급져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핑크 베이지 컬러라고 나와요. 이거 핑크 베이지 컬러인지 여러분 아셨어요? 예? 아셨어요? 나만 몰랐구나. 얘가 핑크색이다 그냥 이런 색이 돼 있어요. 핑크 베이지 컬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얘가 핑크 베이지 컬러인데 얘가
모공과 요철을 쫀쫀하게 커버하면 초밀착하는 그 메이크업 베이스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그 사람한테 확신 진짜 좋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벌써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스며드는데 시간을 줘야 되더라고요. 이게 한 다음에 바로 이걸 비비를 바르잖아요. 그럼 밀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발라놓고 난 다음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되게 애석한 게 뭐냐면 스무딩은 좋은 줄 아는데 뭐가 없어지는 게 하나 있죠. 쉬머링이 없어져요. 그죠? 쉬머링이 없어지는 게 전 너무 애석한 것 같아. 없어진다 그랬을 때 제가 그걸 발라봤더니 세상에 쉬머링이 그 울트라 에센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좋다는 걸 느꼈어요. 야, 어쩜 울트라 에센스의 그 느낌 뭐예요? 이렇게 쓱 스치면 바로 고급져지죠. 스치기만 해도 바로 고급져. 근데 그게 쉬머링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쉬머링이 왜 그 이렇게 보면 보라색이고 이렇게 보면 핑크색이고 반짝반짝하게 윤곽을 드러날 때도 되게 좋지만 건조한 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울트라 에센스 바를 형편이 진짜 죽었다 깨나 저거 못 바르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쉬머링을 안 내줘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디다가? 요 눈 밑에 여기만 발라줘도 꺼진데 요 밑에만 딱 발라주잖아요. 발라주면은 요 밑이 눈이 차오른 것처럼 반짝반짝하고 그 약간 오로라빛이 보이면서 눈밑이 조금 도독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비비를 두들겨서 바르면 진짜 틀리거든요. 그래서 비비도 바르는 양을 조절해줘. 비비도 바르는 양을 조절해줘. 몇 번? 비비? 네. 3번? 2번. 자, 비비는요, 저는 그냥 조금만 바르는데, 네, 조금만 발라요, 저는. 자, 비비를 발라요. 자, 비비를 바르는 손으로 바르셔도 되고, 이렇게 퍼프를 두드리셔도 되거든요. 바로 두드리는 거죠, 이렇게. 얘가 별로 좋지 않네, 퍼프가. 제가 급하게 샀더니 얘가 성글성글하네요. 그 라텍스 같은 경우는 쫀쫀한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싹 발라주고 손이 제일 낫네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뭘 하냐면 오늘 속광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속광. 겉광하고 속광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지속력? 나 이거 콧물이 나요. 죄송합니다. 겉광은 겉에서 참기름 발라놓고 간대요. 야, 광은 번질번질한데 부담스럽다. 야, 이게 어디 얼굴 만지겠냐? 막 이런 얘기잖아요. 혹시 너 들기름 바르고 나냐? 이렇게 엄청 반짝거리는데 저 얼굴이 내 얼굴인 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겉광. 속광은요, 속에서 진피층에서 후레쉬를 바깥쪽으로 쏘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의 광이 속에서 바깥쪽 쫙 우러나는데 엄청 고급져 보이고 피부 전체가 진짜 그 안에서 뭔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게 속광이잖아요. 그 뉴스킨은 다 속광템이죠. 속광템. 그래 특히나 속광을 완성시키는 게 있어요. 완성. 뭐냐면 이거죠. 아니요. 이거 미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네. 뭘까요? 우리 프라이밍 솔루션을 반반씩 섞어서 해야죠. 반반씩 섞었을까요? 아니요. 프라이밍 솔루션만 올. 얘를요. 어떻게 하냐면은 6번을 뿌리는 거예요. 6번. 자, 6번을 뿌리고 난 다음에 얘가 그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항산화 효과도 있지만 단백질 성분이 있어서 코팅 효과도 있거든요. 자, 눈 감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부채질을 하시는 거예요. 부채질. 빠르게, 마르게. 자, 이렇게 부채질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광 피부를 하루 종일 다닐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래서 미스트를 반반씩 섞는 것보다 이 프라이밍 솔루션이 그냥 원액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6번 펌핑하고 다니면 야, 뭐 바르면 그렇게 되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뭐 발랐어? 지금 우리 이낸서 23,000원짜리 이낸서 썼죠? 어머, 나왔다. 어떡하면 좋아. 자, 그 다음에요. 이거 뭐예요? 스무디 24,000원짜리 썼죠? 그 다음에 선크림 이거 뭐예요? 39,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비비. 이건 하나 쓰면은 한 달에 안 떨어지지만 되게 오래 쓰잖아요. 이거 있죠? 이것도 곧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님 유통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얘가 다시 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만 해도 속광이 이런 광이 속광이야 라고 반쪽만 시연해 주면 그
그분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나 그러면은 이번 정기금에 요거하고 요거 담아줘 이렇게도 얘기할 것 같고요. 이거 없으니까 나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살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시연해서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면은 아유 또 뭐 팔라고 하는구나, 저 떨어지면 살게요 이렇게 반응이 껄쩍지근한데, 발라주면 확 와닿아서 내일 바로 발라야 되겠는데, 오늘 저녁에 발라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바로 이걸 추가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작은 소품들의 위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걸 이렇게 시연해주고. 우리가 지금 꿀팁이 뭐예요? 예, 정기 구매인데 횟수를 알려주는 거야. 6번 뿌리세요.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거 인앤선은 손마디만큼 짜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스무딩은요, 아까 손마디 절반 정도만 짜세요. 이게 지금 반쪽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5번을 짜세요. 이렇게 횟수를 가르쳐 주는 거. 횟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지 마음대로 막 쓰고서 썬 데는 효과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횟수를 가르쳐 주는 게 좋은 점은 뭐냐면 임상을 빨리 나고, 우리는 그 사람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쓰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되게 이 스무딩을 많이 바르잖아요. 진짜 예뻐요, 여러분. 집에서 제가 스무딩을 바르고 나서 바쁠 때는 이게 조금 바르고 막 돌아다니면 화장 밀려, 너무 많이 발랐는데 다음 단계는 얘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얘를 발라놓고 나서요, 저쪽 방에 가서 뭐 하고 물건 챙기고 와가지고 벌써 싹 먹었어. 그리고 거울을 쳐다보세요, 여러분. 엄청 예뻐. 엄청 예뻐. 그리고 다 먹어 들어갔어. 그 많던 게. 그 다음에 비비를 바르시면요, 화장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밀리지도 않고, 많은 양을 썼을 때 이래서 좋구나, 한 타임 쉬어줘야 돼. 여기서 잠깐 이거 발라놓고 바로 바르면 안 되고, 나가서 뭐 하고 뭐 이렇게 챙기고 핸드백 챙기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르면 이거 싹 먹어 들어가.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를 해줘야 그 사람네들이 쓰고서 얘는 안 쓸 거야, 얘 쓰니까 밀리더라고, 쟤 쓰니까 너무 양이 많고, 이렇게 이런 날들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횟수도 정해주고 시간도 정해주고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너무 이쁘죠 지금? 네. 그죠? 그리고 나서 들어갈 때 또 마지막으로 또 3번, 6번을 또 뿌리고 들어가. 그러면요, 깜빡 넘어갈 거예요, 그 사람이. 야, 씨, 언니는 역시 유스킨은 달라, 피부가. 완전 달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자, 이렇게 간단한 소품으로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비싼 제품을 넣어가지고 주구장창 써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싼 제품을 많이 쓰고 듬뿍 쓰게 해서, 야, 나는 진짜 얘가 울트라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양을 많이 쓰게 한다. 네, 그게 되게 꿀팁입니다. 네, 여러분.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네, 세진 BFP! 네, 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셨죠? 네, 저도 지금 이 기윤정 사장님이 그 지금 설명해 주신 제품을 굉장히 아끼는 또 애정하는 제품인데요. 스무딩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나신 분들한테 꼭 바르게 해요. 왜냐면 모공을 코팅 시켜줘요. 코팅 시켜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비를 바를 때 이 결이 매끈해지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건 안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예전에 모이스처 리스토어가 품절됐을 때 저는 수분 크림 달라고 했을 때 이걸 줬었어요. 정말 수분이 듬뿍 있습니다. 이걸 끊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유통을 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양을 많이 줘서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빨리 회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노란 거는 이제 잊으세요. 네, 이 보라색을 유통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너무 좋으셨네요. 다시 한번 우리 기윤정 사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이번 시간은 공지사항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이 강의에 앞서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어떤 강의가 있을까요? 정답! 11시 MBA에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자, 네, 네, 맞습니다. 권영신 그룹장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자,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29중 여기에서 11시부터 네, 시작이 되니까요. 네, 집중하셔야 돼요. 그룹장님 강의에 전부 다 오셔야 되겠고요. 잊지 마세요. 네, 놀라셨죠? 네, 너무 특별하고 중요해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연합 강의장 강의는 내 머리에 꿰뚫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인더에 적을 때는 일단 강의 스케줄 여러 가지를 적는데
두 분의 강의를 좀 메인에 올렸어요. 왜냐하면 내 그룹에 있는 강사의 강의를 먼저 들어야죠. 예, 너의 강의보다는 우리 그룹의 강의를 먼저 듣는데 우리 손정현 사장님하고 기윤정 사장님 강의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때 너무 많이 초대하시면 원하시는 것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강의 너무 좋아요. 지금 이번 주도 그죠? 이렇게 보면 야 어쩔 때는 초대를 못해서 아까울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초대만 하면 100% 리크루팅인데 이런 강의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강사진들이 정말 요즘에 정말 퍼펙트합니다. 네, 제목만 봐도 네, 명단이 떠오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요. 자, 오늘 랑연 라이브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헤리티지 그 세트예요. 예전에 동암 세트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저는 그때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갈바닉하고 동안 세트, 저는 그것만 있었어요. 그것만 팔았어요. 그 판매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포인트예요? 133포인트. 그러면 10개만 유통해도 1000포인트가 넘잖아요. 21만 9천 원. 이거를 판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죠. 제품 구성이 너무 좋아요. 설명하신 것도 이 안에 있죠. 자, 그런데 요 부분이 그 더 랑연 라이브 여기에 들어가시면 헤리티지 패키지 그 설명이 제대로 돼 있어요. 이 링크를 구매한 소비자한테 보내시면 돼요. 내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들으시고 비전을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재생 목록을 꼭 누르셔야만 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네, 앞으로. 네, 좀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안 되네요. 네. 다음이요. 자, 그런데 이제 카카오 채널로 구매를 하시면 이런 선물을 준대요. 핸드크림이 얼마죠? 25,000원. 예, 이렇게 카카오 채널만 이용해도 이런 제품을 준다고 하면 저는 이 채널을 이용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네, 이렇게 샤워볼, 미스트 용기까지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참여 방법을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홀리데이 기프트 한정 판매. 자, 이거 보니까 지금 성년이 이제 다가왔다는 걸 느끼시죠? 누구한테 고마운 분들한테 감사의 표현의 어떤 선물. 근데 이제 박스가 없으면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65,000원에서 이 지금 세트가 나와 있어요. 한정 판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트를 어떻게 티업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티업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이제 바르는 수면 잠옷 어때요? 네. 그런데 이 로션 같은 경우에는 국제 특허가 나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들어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티업을 엄청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 워시, 로션하고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시고요. 이 제품이 귀하다라는 것을 티업을 많이 하셔야만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얼굴을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아니죠? 꼭 하셔야 돼요. 네. 모르면 내가 먼저 써본다. 네. 네. 자, 지금 우리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죠. 너리시 칠드런 바이타민 3개를 구매를 하면 회사에서 1개를 더 이렇게 해준대요. 그러면 총 300포가 되면 바이타민을 구매하면 회사에서 100포를 더 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기에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습니다. 네, 훈훈합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훈훈한데요. 구매도 하고 포인트도 얻고 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혈당 패치방 지금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네. 나의 초대가 한 명도 없어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저도 아직 초대가 없어요. 근데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야, 이 방이 이렇게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 내 방이다. 이렇게 티업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한 명도 못 넣었는데 제가 그렇게 어떻게 티업,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방을 보시고 내가 누구한테 보여줄 건지 티업을 해서 이 방에 넣는 게 관건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사업을 잘 하시는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33 캠페인 알고 계시나요? 네. 333 캠페인이 뭐예요? 내가 멤버 3명을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어플레이트 3명을 만드는 거. 그리고 대리점 3명을 만드는 거. 이게 지금 333 캠페인이거든요. 집중하고 계시나요? 네. 이게 끝이에요. 회사의 방향에 동참하는 거. 우리 비즈니스는 회사의 로드맵, 그다음에 캠페인에 동참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보상도 알아야 되고 행정도 많이 알아야 되고 기능도 많이 알아야 돼요. 유스킨몰에 들어가면 요게 초대 링크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누구한테 그 사람 회원가입 하고 싶지 않아라고 했을 때 분명히 어디 있었는데 못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스폰서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막 갑작스레 우왕좌왕 할 때가 있죠. 이렇게 마이 페이지 공지사항은 꿰뚫어서 내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다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커미션이 두둑해지니까 주급으로 받을까? 한 번에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디서 이거를 다루는지 모르실 거예요. 유스킨몰에 들어가시면 저렇게 사랑 그림이 있어요. 이게 딱 클릭을 하면 커미션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주간 지급, 월간 지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이 고민만 해도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일단 또 명단을 적고 계획하는 오늘도 되셔야 되겠죠? 네. 자, 다음은 시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1대 신규 멤버 가입과 6만 원 이상 매출을 일으킨 분들 명단 호명해 드릴게요. 기윤정 사장님, 이수연 사장님, 양승당 그룹장님, 이혜란 사장님, 이수연 사장님, 한호서 사장님, 정희정 사장님. 네, 세진에는 백성호 사장님, 이수영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드리세요. 네.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여기 뭐가 이렇게 많죠? 제일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BF에서 지금 송년, 해피, 파티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손종현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과 실력으로 BF를 빛내고 있는 손정현입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박재선 스폰서님, 양승희 이창환 스폰서님, 양승남 권영씨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이걸 하면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잊어버렸고요. 네. 자, 우리 다음 주에요.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BFP 송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FP 송년 모임을 1년 동안, 2024년 너무 소중했던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의 추억과 기억과 이 모든 성장과 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또 되씹어 보면서 이날을 이제 즐기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오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한 분씩 초대해 오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시에 오픈을 해서 시작을 할 건데 드레스 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는 미리 크리스마스 주제로 빨강, 초록, 하양의 컨셉으로 오시면 너무 예쁘고 좋으실 것 같고요. 초대해 오시는 분들께도 반드시 드레스 코드를 알려주셔서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혹시라도 드레스 코드가 준비가 안 돼서 좀 쭈뼛쭈뼛함이 있지 않도록 잘 이야기하셔서 즐길 수 있게끔 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재밌는 또 우리 지원 수석님과 또 레크레이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선물도 팡팡 드리면서 아주 깔깔깔깔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는 시간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많이들 초대해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커힐 호텔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럭셔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2층에 저희가 한 룸 자체를 쫙 다 빌려놨고 거기 있는 샹드리에만 제가 알기로는 1억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회원님들도 우와 나 이런 곳에서 파티하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회비가 식사까지도 다 맛있는 스파게티와 피자와 또 거기 커피 한 잔이 무려
거의 7,000원에 가까운 금액을 하는 그런 커피숍인데 아주 이 저렴한 회비로 저희가 저녁, 점심도 드시고 선물도 받고 즐길 수 있는데 회비가 고작 3만 원밖에 안 해요. 3만. 요즘 3만 원으로 밥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은데 이 모든 걸 다 하는데 3만 원이고 저희가 또 이 송년회 안에 코너로 또 네, 얼빵 쫑파티를 또 함께하는 그 샵인샵처럼 파티인 파티를 네, 컨셉으로 또 하고 있는데 이번 기수에 참여하신 회원님들은 여기다가 또 무려 디스카운트를 10,000원이나 3분의 1이나 또 할인을 한 2만 원의 금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셉님들과 운영진 사장님들은 또 10시까지 좀 일찍 오셔서 같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오시는 모든 분들께 또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구체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준비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미 얼빵 쫑파티 얼빵방에는 올렸지만 이런 컨셉으로 오셔라라고 하면서 또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원정 수원님이 찾아서 또 올려주셨거든요. 그런 컨셉으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네 이날 저희가 장기 자랑을 합니다. 장기 자랑 회원님들이 신청하셔도 좋고요. 우리 또 컨셉님들이 신청하셔도 좋고 오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들이 신청하셔도 좋은데 잘하는 장기자랑이 있으면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의 끼와 우리 사장님들의 끼를 또 마음껏 발휘하고 또 마음껏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시간 꼭 비우시고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홀로! 함께 꿈꾸는 BFP 화이팅! 네, 아주 럭셔리한 곳에서 파티가 진행되네요.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새 식구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맞으시죠? 네. 저와 아이 컨택을 좀 해주세요. 네, 잠깐만 나와서, 네, 나오세요.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네. 네. 이름만 얘기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박미선이고요. 저희 후원인은 박지원 수석님이시고, 예, 제품 사용효과는 제가 티알미를 했거든요. 그래서 체중도 많이 줄고 뭐 이뻐졌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뭐 더 많이 써보고, 예, 많이 써보고 더 이뻐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써보고 예뻐지고, 네, 비즈니스에 또 관심을 보일 것을, 네,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하고 얘기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쫑파티도 오시고, 예, 이게 하나하나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구호를 좀 외치고 할 텐데요. 자, 오늘 그룹 미팅 어떠셨습니까? 예, 너무 좋으셨죠? 예,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하게 이 자리에 모두가 채워서 에너지를 모아 그룹 미팅을 빛내주실 거라 믿고 다 같이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큰 소리로 시작! 세상의 중심에서 행복을 외치자. BFP 세징 화이팅!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